윤여정 한국 연기사의 살아있는 전설. 기본 정보. 이름 윤여정, 출생 1947년 6월 19일. 대한민국 경기도 개성현 북한 개성특급시 출생, 서울 성장. 학력 한양대학교 국문학과 중퇴. 데뷔 1966년 TBC 3기 탤런트. 직업 영화배우, TV배우. 활동기간 1966년부터 현재. 인생과 커리어 여정. 1. 초기 시절과 데뷔. 1960에서 70년대. 윤여정은 1966년 T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그녀는 신인 시절부터 남다른 연기력으로 주목받았으며 1971년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를 통해 단숨에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화녀에서 윤여정은 유부남 집안에 들어간 가정부로 파격적인 캐릭터를 연기해 충격과 찬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대종상 신인상과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젊은 나이에 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결혼과 미국 이민, 그리고 공백기 1974에서 1984년. 19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 후 연예계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정에 전념했지만 이혼 후 두 아들을 데리고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이 시기를 한 인간으로서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3컴백과 성숙한 배우로의 성장 1980에서 1990년대. 귀국 후 방송에 복귀했지만 한때는 이혼녀라는 사회적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연기로 편견을 이겨내며 차근차근 입지를 회복했습니다. 대표작으로 드라마 사랑과 야망, 사랑이 뭐길래, 하늘이시여, 내 이름은 김삼순 등이 있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언제나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감정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황혼의 제2전성기 2000에서 2010년대. 윤여정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습니다. 영화 여배우들 2009에서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며 유쾌한 자기 풍자를 보여줬고, 하녀 2010 임상수 감독 리메이크작에서는 중년 하녀 역으로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돈의 맛 2012 죽여주는 여자 2016 찬실이는 복도 만치 2020 등에서 노년 여성의 삶을 솔직하게 그려내며 현실적 연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5세계적인 명예 오스카 수상 2021년. 윤여정은 2020년 미국 영화 미나리에서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준 인간적이고 따뜻한 연기로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으며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 한국 배우 최초 아시아계 배우로는 두 번째 1970년 미요시 우메키 이후 64년 만. 그녀는 수상 소감에서 경쟁이 아닌 각자의 예술을 하는 동료 배우들께 감사한다고 말하며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미국 배우조합 여우조연상, 크리틱스 초이스상 등 수많은 해외 영화상을 휩쓸었습니다. 성격과 철학. 윤여정은 인터뷰에서 종종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난 젊었을 때도 나를 꾸미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있는 그대로 살고 싶어요. 배우는 자신을 감추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으로 연기해야 한다. 그녀의 꾸밈없는 솔직함과 유머, 인생의 굴곡을 예술로 승화한 자세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 한국 연기의 품격을 세계에 알린 배우 BBC. 윤여정은 시대를 초월한 배우다. 더 뉴요크 타임즈. 그녀의 연기는 진심으로부터 시작된다.
봉준호 감독. 윤여정의 인생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 삶의 교훈 7가지. 진짜 리더는 꾸밈없는 진정성으로 신뢰를 얻는다. 나는 내 자신을 꾸미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줄 뿐이에요. 윤여정은 젊을 때부터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한 태도는 오히려 대중과 후배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죠. 리더십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이다. 실패나 상처를 감추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결혼 후 미국 이민, 이혼, 사회적 편견 등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연기에 깊이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상처는 숨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깊이로 바꿀 자산이다. 남의 기준이 아닌 자기만의 기준으로 산다. 윤여정은 늘 나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대본을 고를 때도 상업성보다 이 인물이 진짜 존재할 것 같은가? 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리더는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가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겸손함은 진짜 실력에서 나온다. 아카데미 수상 당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배우가 각자의 예술을 하는 거니까요. 이 말은 세계 언론이 진정한 품격의 수상 소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태도. 70세가 넘어도 영어로 외국 감독과 소통하고 낯선 환경의 촬영장에서 배우는 걸 즐깁니다. 그녀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우는 평생 학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훈 진정한 리더는 학습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용기. 윤여정은 사회적 이슈나 여성에 대한 편견에 대해 당당히 의견을 밝히는 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 책임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훈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낼 용기에서 시작된다. 인생의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한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화려함보다는 꾸준함으로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느리지만 꾸준히 나답게 걸어왔어요. 교훈 인생은 빠르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걷는 여정이다. 종합정리. 진정성 있는 그대로의 자신, 신뢰받는 리더의 핵심. 자기 기준, 남 눈치보다 자기 판단, 독립적 판단력. 겸손, 실력에서 나오는 여유, 품격 있는 영향력. 도전 정신, 나이보다 배우는 자세, 지속적 성장. 용기, 당당한 자기 표현, 리더의 설득력. 꾸준함, 느려도 방향 유지, 지속 가능한 리더십. 상세 설명.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배우가 편하면 보는 사람은 기분 나쁜 연기가 된다고. 한신 떨림이 없는 연기는 죽어있는 거라고. 윤여정의 40년 어록. 78세의 원로 배우로 데뷔 59년 차다. 2025년 현재까지도 주연, 조연, 상업영화, 독립영화를 가리지 않고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여배우들 중에서도 특출하게 필모의 다양성이 돋보이는 편으로 파격적일 만큼 독특한 캐릭터를 여럿 맡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체로 까다롭고 엄격하고 보수적인 시어머니 포지션의 배역이나 잔소리 잘하고 무척이나 고집 센 아주머니, 할머니 정도의 이미지가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영화에서는 돈의 맛에서 같은 카리스마 있는 역할부터 가루지기에서
같은 미묘한 새끼가 있는 역할까지 다양한 연기를 보여준다. 손자 손녀를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할머니 역할부터 돈을 받고 노인들에게 성을 파는 바카스 할머니까지 대단히 넓은 스펙트럼을 가졌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배역이어도 극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완급 조절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초기부터 자신만의 리얼리즘적인 방향성을 구상하고 연구한 결과물이다. 신인 시절 과한 동작과 분장 등으로 극대화되고 실제와 유리된 연기를 선보이는 기성 배우들의 연기에 강한 반감이 들었다고 한다. 이런 그녀의 연기력은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아시아 배우 최초로 미국 영화배우조 합상 여우조연상과 영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배우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연기자로서 독보적인 입지와 넓은 스펙트럼, 독창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명배우, 대배우의 반열에 올랐다. 뛰어난 영어 실력까지 보유했다. 발음은 영미권 영어의 발음으로는 보기 어려운 한국식이지만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시상식이나 토크쇼에서도 발음이 상관없어질 정도로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고 재치까지 겸비한 회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생애 신인 시절의 윤여정 1947년 경기도 개성부에서 태어났다. 3살이 되던 해에 6.25 전쟁이 발발하며 남쪽으로 피란을 왔다고 한다. 윤여정은 배우들 사이에서도 대본 암기력이 뛰어나며 집중력이 좋은 것으로 소문난 배우인데 어렸을 때에도 웅변이나 각종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휩쓸었다고 한다. 1959년 성신여대 주최로 개최된 101장에서 윤여정이 상을 탄 수필이 조선일보에 게시되었다. 제목은 우리 집 부엌으로 문명 특급에서의 인터뷰에서 언급되어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당시 명문학교인 이화여자고등학교를 들어갔으나 고3 때 위궤양으로 고생하고 2차로 원하지 않는 한양대학교를 가게 되었다. 같은 고등학교 출신 중에 한양대를 다니는 친구나 선후배를 찾기 힘들어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고 한다.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한 죄송함에 등록금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아나운서 김동건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했다. 그때 김동건이 윤여정에게 TBC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라고 권하였고 1966년 TBC 탤런트 공채에 응시하여 합격해 TBC 3기 탤런트가 되었다. 그리고 배우 생활을 위해 대학을 중퇴하였다. 배우가 된 것에 대해 윤여정은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스타였다. 그래서 남의 눈에 띄는 일을 하면 자랑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당시 방송 탤런트는 떠오르는 신종 직업이었는데 명문 경기고 서울대 출신인 이낙훈, 김동훈과 서울고, 서울대 출신인 이순재, 서울고, 연세대 출신인 오현경 등이 탤런트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결코 창피한 직업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고 한다. 윤여정은 신인 때부터 종횡무진의 활약을 펼친 배우였다. TBC 시절에는 단역 조연을 했지만 공채 전속이 풀린 직후인 1970년 갓 TV를 개국한 MBC로 스카우트되어 많은 드라마에서 주연급으로 활약했다. TV에서 얻은 유명세를 바탕으로 1971년 영화계에 진출 거장. 김기영 감독의 영화 화녀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최고의 성취를 거두게 된다. 1971년 한국영화 흥행 1위의 영화로 윤여정은 주인집 남자를 유혹하는 가정부로 출연해서 스타덤에 올랐는데 당시 신문에서도 천재 여배우 나왔다고 대서특필할 정도. 윤여정은 이 작품을 통해 대종상 신인상과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비평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
같은 해 7월부터 방영된 MBC 드라마 장희빈에서 장희빈 역을 맡으며 장희빈 역시 크게 히트해 곧바로 방송계에서도 톱탤런트로 올라선다. 윤여정의 악녀 연기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 장희빈 나쁜 X 간다 고 욕을 해대는 통에 거리를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했을 정도였고 하고 있던 오란시 광고 모델에서 잘렸다고 한다. 또 1972년 연이어 충녀에 출연하면서 젊은 전성기를 화려하게 불태웠고 역시 전륜한 연기를 선보여 여배우 이화씨와 함께 이른바 김기영 감독의 페르소나로 불리게 된다. 김기영 감독과는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데 김기영 감독 영화가 대개 그렇듯 윤여정은 화녀에서 쥐를 맨손으로 잡는 연기를 하는 등 고생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감독과는 다시는 작업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나 공교롭게도 다음 시리즈인 충녀에도 또 나오게 되었다. 원래 김기영 감독은 전형적인 미인 여배우보단 좀 특이하고 퇴폐적인 느낌의 여배우를 선호했던지라 윤여정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녀가 미국으로 떠나고 난 후에도 그녀에게 내 작품에 출연해달라는 건 아니고 미스 윤이 살던 집값이 내렸으니 한국에 한번 와봐요. 라는 식으로 편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김기영 감독은 윤여정을 내 말을 이해한 유일한 배우라고 칭했을 정도이니 그녀를 얼마나 아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심지어 당시 윤여정은 드라마 출연을 하면 영화보다 돈을 많이 받을 때였고 드라마 장희빈 덕분에 인기도 있어서 영화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지만 김기영 감독이 출연료도 당시 최고의 인기 배우이던 신성일이 받는 만큼 두둑히 챙겨주고 여러모로 많이 배려해 주었던 덕분에 함께 3편이나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자신과 끈질기게 대화하며 영화 속 자신의 캐릭터 형성을 위해 연구하는 등 그의 열의가 당시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 늘 존댓말을 사용했던 점이 매우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라고 한다. 김기영 감독을 다룬 다큐인 감독들, 김기영을 말하다에 의하면 윤여정은 김기영 감독과 일한 이후로는 다른 감독들의 작품에는 만족을 못했다고 한다. 실제 출연료 많이 준다고 해서 다른 영화를 해보니 자연히 김기영 감독과 비교를 하게 되었고 그 후 영화를 좀 가려서 찍게 되더라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한 김기영 감독은 당시 윤여정이 TV 드라마를 통해 보여주던 기존의 생기발랄한 이미지와는 매우 다른 연기를 이끌어낸 것으로도 유명하다. 하루는 윤여정이 김기영 감독과의 영화 촬영이 너무나도 고된 나머지 김 감독에게 자신을 왜 캐스팅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김 감독이 낄낄 웃으며 청승맞아 보여서라고 답했다고 한다. 윤여정은 그 당시엔 어이가 없었는데 나중에 슬픈 역을 맡고 보니 내가 정말 청승맞아 보이더라고 고백하기도. 또한 김기영 감독은 윤여정에게 알렉 기네스 같은 배우가 되라고 덕담을 하기도 했는데 윤여정은 당시엔 그 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훗날 영화 인도로 가는 길에서 알렉 기네스가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하는 걸 보고 김기영 감독의 조언을 지키는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이후 윤여정은 2021년 미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소감에서도 김기영을 천재적인 감독이자 자신의 첫 감독이었다며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수상을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20대 시절만 해도 연기 생활에는 큰 애착이 없었다고 한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 판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당시 여배우면 다들 한 번씩은 찍던 수영복, 화보 같은 것도 찍지 않았다고 한다. 1974년에 조영남, 당시 29세과 결혼했던 윤여정, 당시 27세. 이미 데뷔할 때부터 배우로 대성할 싹수가 보였던 셈인데
중간에 결혼으로 인해 배우 생활을 잠시 쉬기 전까지 배우로서의 커리어에 큰 슬럼프 한 번 없었을 정도로 꾸준한 배우이기도 하다. 다만 결혼 생활에 있어서는 한 번의 이혼을 겪기도 했는데 조영남과 결혼 후 미국 플로리다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로 유학길에 오른 조영남을 따라 플로리다에서 주부로서 13년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돌아와 이혼해 싱글맘이 되었다. 윤여정이 무릎 팍도사에서 밝힌 내용. 이후 조영남도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당시 38세였던 윤여정은 플로리다의 식료품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최저임금 2.75달러를 받아 두 아들을 부양할 생각을 했다면서 언어 장벽과 한국에서의 낙인의 무게 때문에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미국 MBC와의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 동안 조영남은 바람기가 다분했고 돈을 한 푼도 안 벌었으며 결국엔 윤여정이 모아둔 돈을 싸그리 다 탕진해버렸다. 그래서 윤여정은 배우 생활을 재개한 이후 두 아들과 자신을 지키려고 온갖 작품에 뛰어든다.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쌀독에 쌀이 있던 때보다 떨어졌던 때가 더 많았다고 한다. 그래도 결혼 생활 동안 윤여정은 굉장히 헌신적이었다. 70, 80년대는 미국에서 두부 구하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두부를 좋아하는 조영남을 위해 직접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을 정도다. 이 이야기는 조영남의 자서전에도 언급된다. 이 시절의 일화를 알고 있는 중장년층이 나름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인 조영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심지어는 인간 쓰레기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어느 자리에서건 조영남을 험담하지 않아서 어마어마한 대인배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조영남을 너무 싫어해서 언급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뿐이다. 실제로 조영남도 무릎 팍도사에서 윤여정이 입을 열었다면 나는 사회적으로 매장됐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공개되어 조영남 본인이 시인한 일화만 해도 이미 충분히 인간 쓰레기로 단단히 찍힐 마당이다. 당시 윤여정과 이혼하면서 내가 너무 못생겨서 같이 살 수가 없다. 는 식의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조영남 자신의 얼굴꼴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다. 오히려 윤여정은 젊을 때부터 외모를 검증받은 배우였고 무릎 팍도사에서 이장희도 발랄하고 당찬 성격과 미모 덕에 모든 세시봉 멤버가 윤여정을 좋아했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윤여정이 일일이 다 까발렸었다면 조영남의 이미지는 회생불능이 되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은 윤여정 본인에게 기억하기도 싫은 트라우마이자 인생의 큰 상처라고 볼 수 있다. 실제 무릎 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프로그램 컨셉상 예민한 주제의 질문도 직설적으로 물어보는 강호동과 유세윤도 이 얘기만큼은 겨우겨우 돌려서 물어봤을 정도로 조심스러워했고 물어보면서도 조영남의 본명을 언급하지 않을 정도였다. 참고로 윤여정이 조영남과의 결혼 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언급한 인터뷰는 2005년 딴지일보 주최로 김어준과 한 인터뷰가 유일한데 이때도 조영남의 본명을 말하지 않고 개나 시모 가수로 불렀다.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지만 결혼 생활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윤여정과 달리 조영남은 현재도 윤여정과 관련된 내용을 타이틀로 걸고 각종 인터뷰나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있다. 조영남이 하도 언급을 많이 해서 젊은 층들조차도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많을 정도이다. 물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기에 윤여정과의 결혼 생활을 계속 언급하는 건 조영남 본인에게만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귀국 이후
김수현이 시나리오를 쓴 작품이자 그녀의 주연작인 박철수 감독의 작품 어미 1985년작에서 인신매매로 끌려간 딸을 구출했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한 딸을 대신해 자신의 딸을 그렇게 만든 인신매매범들을 하나씩 처단하는 엄마로 나와 살기 어린 연기로 관객들에게 큰 충격을 준 작품이다. 특히 인신매매범 한 명을 차에 태우고 가는 도중 네 여동생도 그 동네에 창녀로 팔아먹었니? 하며 얼굴에 염산을 끼얹고 담배를 피우며 운전하는 장면은 정말 인상적이다.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유니크한 그녀만의 연기적 세계관을 설립시키는 데에 상당한 기반이 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후일 이렇게 강렬한 감성을 지향하는 숱한 영화계 거장들이 극찬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1987년에 김수현 작가의 MBC 드라마 사랑과 야망으로 안방극장에 복귀하여 기록적인 시청률을 기록, 큰 인기를 얻었다. 1991년 사랑이 뭐길래와 1995년 목욕탕집 남자들로 또다시 김수현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 연예인의 입지를 다시 굳히게 되었다. 영화 바람난 가족,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영화 여배우들, 영화 하하, 영화 하녀, 영화 돈의 맛, 영화 고령화 가족, 영화 자유의 언덕, 영화 장수상회, 영화 개춘할망, 영화 죽여주는 여자,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영화 미나리, 미국 배우 조합상 여우조연상 수상소감, 그리고 대망의 4월 4일 미국 배우 조합상 SAG에서 강력한 경쟁자들을 꺾고 여우조연상을 수상하였다.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이며 특히나 이 시상식의 결과가 아카데미 시상식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기 때문에 사실상 오스카 수상이 유력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수상소감 2021년 4월 12일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적의 영화인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을 수상한 배우가 되었다. 수상소감도 센스가 넘쳐서 화제가 되었다. 먼저 4월 9일에 사망한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 마운트배튼에 대해 애도를 표했고 모든 상이 특별하지만 이 상은 콧대 높은 걸로 알려진 영국인들이 주신 상이라 더욱 특별한 것 같다라는 소감으로 사회자를 빵 터지게 만들었다. 이 상을 수상하며 베니스 영화제의 강수연, 칸 영화제의 전도연, 베를린 영화제의 김민희와 나란히 세계적인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그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가 되었다. 공식 기자회견. 브래드 피트 씨, 마침내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털사에서 영화 찍을 땐 어디 계셨어요? 여기서라도 만나게 되어 무척 영광이에요. 아시다시피 전 한국에서 왔고 사실 제 이름은 윤여정이지만 유럽에서는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여영이라고 부르거나 유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만은 모두 용서해 드릴게요. 저는 그간 지구 반대편에서 오스카 시상식을 TV 프로그램으로만 봐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서게 되니 믿을 수가 없네요. 제가 조금 정신을 가다듬을게요. 아카데미 관계자분들과 제게 표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소감은 다들 이렇게 말하죠. 미나리 팀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스티븐, 이삭 감독, 예리, 노엘, 앨런 등과 영화를 찍으면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정이삭 감독님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겠죠.
그는 우리의 캡틴이자 나의 감독님이었어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는 경쟁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글렌 클로즈를 이기겠어요? 전 그분의 여러 연기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저 오늘 노미네이트된 5명은 모두 각자 다른 영화의 다른 역할을 연기한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제게 조금 운이 따라주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제가 운이 좀 더 좋았나 봐요. 한국의 배우에게 베푼 미국식 호의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상을 높이 들며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바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이 상을 제 첫 영화의 감독이자 천재적인 김기영 감독님에게도 바칩니다. 저는 그와 첫 영화를 만들었어요. 현재 살아계셨다면 제 수상을 무척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맞게 이야기했나요? 2021년 4월 25일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을 수상하며 오스카 레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나리에서 딸 역할을 맡은 배우 한예리와 LA 유니언역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수상소감 도중 그녀만의 센스 있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해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았다. 한국 영화인 최초로 아카데미 배우상 여우조연상 수상. 아시아계 배우로는 두 번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영어가 아닌 자국어 연기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상. 한편 미국 배우조 합상을 비롯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여우조연상 수상으로 자연스럽게 내년 해당 시상식의 나무 혹은 여우조연상 시상자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른 시상식은 몰라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시상자로 나설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후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마련한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아시아 영화의 약진과 할리우드의 다양성 확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람의 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반대할 것을 주장했다. 심지어 무지개도 7가지 색깔이 있다. 여러 색깔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과 흑인, 황인종으로 나누거나 동성애자와 이성애자로 구분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가진 평등한 사람이다. 저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끌어안아야 한다. 2021년 10월 28일 문화예술 공로자에게 주는 최고 훈장인 금관문화 훈장을 수여받았다. 해외 촬영 일정 때문에 수상은 여동생 윤여순이 대리 수상했고 미리 준비된 수상 소감 영상을 통해 감사를 전했다. 그리고 미국 시간 2022년 3월 27일에 열리는 제94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조 연상 부문의 시상을 맡았다. 수상자인 트로이 코처가 청각장애인이어서 소리내어 이름을 부르기 전 수어로 축하를 먼저 전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남겼다.